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에어레이드입니다. 자, 오토봇의 에어리얼봇 멤버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오토봇 측의 대표 합체 로봇인 슈페리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으로는 이 에어레이드와 슬링샷이 나와줬는데, 자, 그중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에어레이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에어레이드의 로봇 모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형태는 확실히 뭐랄까요, 이제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도 이제 이 라인업으로 이렇게 등장한 거지만 좀 더 스튜디오 시리즈에 가까운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메나줄도 스튜디오 시리즈는 아니었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면은 이렇게 깔끔한 모습, 그리고 자, 뒷모습은 이렇게 애초에 등짐이 있는 건 사실 전통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 옆모습이었죠, 아까? 네, 뒷모습. 네. 자,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에어레이드의 형태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일단 좀 의외였던 게, 자, 에어리얼봇 중 멤버 중 하나인 에어레이드. 이 에어레이드가 처음 등장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벌써 컴바이너가 하나 더 등장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 사실 레거시 시리즈에서 한번 메나조를 뭐 이제 선보인 적이 있었고, 슬슬 다른 컴바이너가 이제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데바스테이터 쪽에서 또 먼저 이제 떡밥이 돌아가지고, 데바스테이터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려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슈페리온, 데바스테이터 그리고 브루티커스까지 동시에 모든 컴바이너들을 한 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전 컴바이너 워즈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캐릭터들을 이번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한번 이제 해결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줄 것 같은데, 자, 에어레이드도 이렇게 두 정의 총, 약간 펌프 액션 샷건 같은 느낌의 이제 총이 두 정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시켜 두면은 확실히 이 G1 스타일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네모지고 각진 클래식한 얼굴, 요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의 메인 이 얼굴이죠. 사실 이 에어레이드 자체가 원작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조금 이게 저돌적인 그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도 굉장히 심술이 많이 가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들어는 이게 그냥 스튜디오 시리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몰딩이라던가 이 G1 스타일의 프로포션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자, 가슴팍에는 이렇게 오토본 마크가 새겨져 있고 양쪽에는 에어 인테이크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로봇 형태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뭐 심플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각진 형태인데, 안쪽에 몰딩 디테일이라던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자, 파츠가 어느 정도 정리된 그런 느낌까지 전체적으로 이 디럭스급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 같아요. 특히 이 뒤꿈치가 이렇게 따로 빠져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뒤꿈치를 따로 내줘서 뒤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게 에어리얼봇, 이게 이전에 컴바이너 워즈 시리즈에서 한번 제대로 나와주면서 사실 컴바이너 워즈의 그 유일한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슈페리온 시리즈거든요. 슈페리온은 확실히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던 컴바이너 시리즈답게 약간 이 에어리얼봇의 그 약간 금형 재활용을 제대로 활용한 그런 캐릭터긴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이 슈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재탕이 되다 보니 좀 약간 짜치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는데, 자, 이번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부터는 좀 다릅니다. 완벽하게 이 G1 스타일, 그리고 다시는 없을 완벽한 합체 로봇, 합체 컴바이너를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개별 스타일을 제대로 이제 꾸며준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 이전에 메나줄 때는 한번 금형 재탕이 있었죠. 에어리얼봇은 사실 금형 재탕을 해도 딱히 어색함이 없는 이 캐릭터들이라, 한편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다 같은 비행기 형태니 오히려 이쪽은 금형 재활용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역시나 최신 작품답게 굉장히 잘 나왔고,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G1의 이 클래식함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동을 살펴볼 텐데, 일단은 자, 머리는 볼관절 형태 기반이어가지고 이렇게 회전도 되고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에 이제 이 축 관절은 이런 식으로 회전 360도 회전이 되지만 등 부분에 조금 걸리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까지 옆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보시면 이쪽에 관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즈 시리즈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그런 금형 중 하나죠. 참 요거는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은 조금 골다공증이 있는 형태긴 한데 그래도 안쪽에 디테일까지 살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 골다공증을 감안하는 그런 디테일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자, 손은 따로 회전되진 않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허리는 회전이 되죠. 사실 뭐 스튜디오 시리즈 그리고 시즈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뭐 시즈, 레거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까지 허리가 안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관절은 고관절은 뭐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자, 뒤쪽으로도 이렇게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잘 뻗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무릎은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목은 따로 회전되진 않고 접지를 위해서 꺾여지는 그런 힌지만 따로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모로 그냥 정석적인 트랜스포머 최근에 나오는 시리즈의 정석적인 가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에어레이드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에어레이드의 무장을 분리시켜 주시고요.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서 두시고, 자, 이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뒤쪽에 있는 백팩, 자, 여기 날개를 잠깐 이 상태로 이렇게 펼쳐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비행기의 기수 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먼저 시켜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 힌지, 이중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세요. 여기에 지금 조인트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준 다음에 자, 기수 부분을 완전히 앞쪽으로 덮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자, 어깨 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의 팔과 이 날개 부분을 정리해 줄 텐데, 팔은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 허벅지가 아니죠. 허리 부분에 돌기가 있죠. 이 돌기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팔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여기 돌기가 완벽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 상태로 이렇게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의 날개와 기수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정리해 줄 텐데, 자, 다리도 간단한 편입니다. 일단 변형 자체가 상당히 심플해요. 자, 이렇게 양쪽을 벌려주시고, 자, 일단 이 발 부분, 발은 자, 뒤꿈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보시면 이제 이중 힌지로 되어 있죠. 이중 힌지 부분을 이렇게 전개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살짝 전개시켜 준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결합을 시켜 주세요. 먼저 이쪽에도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일단 이 발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 이쪽에도 조인트가 있죠. 이쪽에 이런 식으로 결합, 자, 결합을 시켜주시고, 여기도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완전히 결합시켜주시고, 자, 뒤쪽 부분은 자, 여기 미익 부분을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날개도 회전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완전히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먼저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눌러주시면은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빼놨던 무장을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세워주게 되면은 이 아니라 큰일 뻔했네요. 랜딩 기어, 가슴팍에는 랜딩 기어를 쫙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레이드의 비클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변형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편인데 간단한 거에 비해서 비클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자, 위쪽에서 봤을 때 좋은 편이고, 자, 아래에서 보면 조금 뚱뚱하긴 해요. 네. 어쩔 수 없죠. 일단 비클 모드 자체는 그래도 이 정도면 디럭스급 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조금 두텁게 나왔고요. 그리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보 마크가 랜딩경 때문에 딱 보이네요.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그리고 뒷모습이 특이한데, 자, 보시면은 부스터 부분도 이렇게 재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똑똑한 게 안쪽에 이렇게 몰딩을 파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야,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스브로 꽤나 센스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럭스급이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요. 일단 이 에어레이드의 비클 모드 자체는 원래 원본이 되는 전투기가 F-15, 이 스타스크림과 똑같죠. F-15인데 이후에 이 스타스크림과의 중복 때문인지 F-14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일단 공식적인 그런 전투기의 외형은 아니고, 일단 형태 자체는 F-14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조금 이 에어레이드에 맞춰진 오리지널 조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날개 부분에는 이렇게 오토몬 마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동체 부분 자체에 이런 식으로 몰딩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도색이 들어가 있죠. 아마 파츠가 이렇게 이제 합체가 되면서 따로 도색이 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몸통 파츠거든요. 몸통 파츠에 빨갛게 이제 이 파츠가 뻘겋게 그대로 나오면 좀 어색하니까 도색을 써서 이렇게 깔끔하게 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네요. 그래도 네, 웬일입니까? 자, 기수 부분, 이 콕핏에 있는 기수 부분은 일단 이쪽에 이제 투명 캐노피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사실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야 되지만 약간 골드 검증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킷 같은 느낌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덧대주는 그런 파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이 랜딩 기어가 사실 몸통에 달려있는 게 좀 이상하죠. 원래는 이 부분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럭스급 사이즈의 제품이다 보니 이 변형 부분의 기술을 이쪽이 아니라 이 몸통 쪽으로 뺀 것 같고, 그 뒤쪽에 바퀴 몰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굴러가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바퀴 몰딩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만 뒤쪽에 이 부스터 부분, 이 제트 엔진 부분은 굉장히 센스있게 안쪽에 몰딩을 따로 파줘가지고 변형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비행기, 전투기의 이 뒷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나름 디럭스급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테일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조금 도색 미스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도색인지 아니면 그 의문의 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도색 미스가, 아마 도색이 튄 거겠죠. 이게 여기 하얀색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살짝 튄 부분이 있지만, 뭐 트랜스포머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도색 미스는 그냥 넘어갈 줄만한 그런 IP입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 깔끔하다 못해 굉장히 심플한 그런 형태의 비클이 나와줘가지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변신시키고 막 가지고 놀 때 헷갈릴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투기 형태가 나와줬고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에어레이드 리뷰였습니다. 자, 이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시리즈로 나온 만큼 이 최대한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린 형태로 등장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전에 이 컴바인 어워즈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에어리얼버 시리즈보다 조금 더 확실히 발전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 시리즈가 확실히 거의 완성형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G1 스타일을 그대로 빼어 닮은 이 구수한 얼굴에다가 이 구수한 프로포션, 그리고 섬세한 몰딩까지 사실 에어리얼버 자체의 인기도 좋지만 이 합체와 이 분리, 그리고 플레이 밸류 면에서도 이번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버전이 월등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보면요. 자, 빨리 한번 슈페리온을 만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